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기술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 재활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장애아동 발달 재활 영역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장애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장애 아동 발달 재활 현장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운동 치료, 뭐 심리 운동 치료, 뭐 각종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어떤 치료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각종 치료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발달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뭐 기초부적인 영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고 사람이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발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인 겁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키우면은 원숭이처럼 되죠. 네, 또 사람이 태어났는데 전혀 자극을 주지 않으면은 아이가 발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원숭이가 태어났는데 이 원숭이에게 엄마하고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마치 그 자폐증에 걸린 그러한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이들처럼 뭐 머리를 흔든다든지 또는 굉장히 자기를 자해한다든지 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발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발달되기 위해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전통적인 육아 방법에서 보면은 어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기 배고파 뭐해 하면 눈을 마주치고 계속 접촉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업어 키우고 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서 인간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서 여기에 상호작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까꿍 하니까 아이가 웃으니까 오르르 까꿍 하면서 계속 자극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에서 12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가 반짝반짝 짝짝꿍 곰지곰지 잼잼 만세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두 아이를 성인까지 키웠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뭐 저도 잘 모르죠. 이제 핵가족 사회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바로 하시는 게 막 구리구리 뭐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만세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가족 사회에서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육아 방법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발달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의 본능적으로 이 새끼들,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새끼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발달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바빴대요. 굉장히 바쁘고 논문도 쓰고 뭐 학자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그 다른 방에 두고 자신은 그 지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의 발달이 뭔가 이상함을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아이가 12개월이 돼서 이 아이한테 비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자극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저런 영상 매체를 틀어줘야지만 반응을 하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아동 발달 재활을 전개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음악, 미술, 이게 음악 치료가 심리 치료로서 작용하는 거야. 제가 저같이 이런 성인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이럴 때 음악 치료를 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애 아동의 발달을 시킨다라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상호작용. 음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직접 아이랑 눈을 맞추고 노래를 불러주는 건 좋아요. 이거 하나의 상호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를 할 때 보면은 끊임없이 아이한테 뭐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뭐 자장가도 불러주고 또 각종 뭐 나비야 나비야 하면서 노래도 막 부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좋지만 음악을 틀어준다? 그 기계음의 집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제가 살아가면서 참 그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은데 이러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술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술 심리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술을 장애 아동 발달 장애 아동들한테 적용해서 미술이 발달을 시켜줄 것이다. 그림은 직접 우리가 땅바닥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호작용하고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이런 활동. 근데 그런 활동도 발달에 적합한 수준에서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림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인간의 발달이 전개되는데 가장 핵심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이고 미술이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발달에 장애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활용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효과를 보겠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둘도 셋도 계속해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전개해야 한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전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이 발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전개할 때 상호작용 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비행기가 됩시다. 비행기, 잘했어요. 박수, 사랑해요 하면서 안아주고 아이하고 자 우리 친구야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나비를 만들어 보자. 나비가 됩시다. 나비 헐헐 아우 잘했어요 하면서 또 칭찬해주고 또 아이를 이렇게 하늘로 슝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아이가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힘이 좀 들 수가 있으니까 손을 잡고 한 바퀴만 돌려줘도 자 우리 아이야 자 지금 손잡고 자 우리 철이가 한 바퀴 돌아보자 슝 해도 아이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좋다라면 즐거운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놀이인 거예요. 사람과의 놀이. 그래서 구리구리 이게 보세요. 이게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의 지혜가 잼잼잼잼 곤지곤지곤지 아우 잘했네 하면서 칭찬을 항상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아이가 까르르 웃는단 말이에요. 이게 즐거운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즐거운 상호작용이 바로 발달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아동 발달 재활하면서 뭐 서양에서 들어온 음악 치료니 미술 치료니 뭐 각종 뭐 원예 치료니 뭐 승마 치료니 뭐 이런 치료들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반만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발달시키고 어떻게 육아했는가라는 측면들을 연구해 보면은 거기 답이 나오겠죠. 예?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평범하고 뭔가 양심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어떻게 발달돼 나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우리가 한국적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발달 재활 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독일에서 들어왔느니 미국에서 들어왔느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유학을 갔다 그러면은 유학을 가서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내꺼화 시켜갖고 더 발전시킨 한국적 가치로서의 학문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학자지, 그걸 배워와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는 그 학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앵무새죠. 그건 앵무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배우는 것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학문의 기저를 아이들한테 배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즐거운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배운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 해가지고 연구했던 것이 언어동작 약속놀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 대나무가 됩시다 하면 대나무 잘 만들었어요 하면서 칭찬해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손을 잡고 빙글 돌려주고 하늘로 올려주면서 기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고 교사와 라포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교감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이들에게 배웠다. 현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아동 발달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과의 즐거운 상호작용입니다. 사람과의 즐거운 상호작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할 때, 또 부모님들이나 장애아동 가족들은 이 분야에서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 된다, 잊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수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님들이나 가족이나 또 선생님들이 궁금한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애아동 발달재활 심화교육 또 보수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